자, 세종호주 훈민정음 프린트 다 꺼내보고 그거 하기 전에 여기를 좀 먼저 봅시다. 이번 시험 범위에 그 중간고사 때 들어가는 부분이 이쪽 파트인데 여기가 이번 시험이 거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돼. 자,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여기가 중요하고요. 중세국어 파트 여기가 중요해. 왜 여기가 중요하냐면 여기 훈민정음 창제가 들어가기 때문이야. 그럼 이때가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번 좀 먼저 봅시다. 자, 이게 지금 현대 국어가 있고 근대 국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중세 국어 그대로 가면 우리 말의 뿌리를 갖다가 현재 학설이야. 이거는 확정된 건 아니고 학설인데 알타이어족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알타이어족들의 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교차어라는 거고 두 번째가 모음조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고 세 번째가 어순이 주어 목적어 서술어 순이라는 거고 네 번째가 두음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여기에 나오는 것들이 다 알타이어족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근데 여기 있는 뭐 튀르크, 몽골, 만주, 퉁구스 공통어라고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건 우선 알고 있어죠. 그 다음에 이제 부여, 한계, 조어라고 해서 이게 두 가지로 나누시는데 그게 이제 원시 부여와 원시 한어로 나누시고 원시 부여가 고구려야 그리고 원시 한어가 백제어랑 신라어야.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쓰는 말들이 다 달랐지. 근데 이때 삼국을 누가 통일을 하지? 신라가 통일하지. 그래서 그 이때 삼국이 통일되면서 신라가 중심인데 신라의 수도가 어디였어? 경주지. 그러니까 경주어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이쪽 부분은. 근데 이때 우리 말과 글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그래서 고대 국어가 시험법이 들어갈 때는 뭘 배우냐면 그 당시에 우리 말과 글이 없었으니까 차전표기라고 하는 건 중국이 한자어를 빌려가지고 표기를 했거든. 대표적인 게 향찰인데 향찰 우리 뭐 했을 때 나왔었지? 향가 했을 때 나왔었지. 그래서 향가는 몇 구체가 있다라고 했었어? 4구체, 8구체, 10구체가 있다라고 했지. 그럼 4구체 향가가 지금까지 전해오져 오는 게 뭐뭐 있다라고 했었지? 서동요, 풍요, 번화과, 도솔과 중에서 서동요가 향찰과 관련된 문제로 잘 나와. 고대 국어에서는 그렇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쭉 가면 918년에 고려가 건국이 됐겠지. 자, 고려가 건국하고 임진왜란 시기 때까지가 중세국어야.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중세국어가 들어간다고 하면 이 시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려가 건국이 918년이니까 10세기지. 그리고 임진왜란 1592년이니까 16세기지. 그러니까 10세기에서 16세기까지 국어가 중세국어야. 됐습니까? 자, 그런데 이 중세국어 안이 다시 전기 중세국어랑 후기 중세국어로 나눠지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이 되는 게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됐지. 15세기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전기 중세국어랑 후기 중세국어로 나누죠. 근데 이게 문법적인 차이가 있거든. 당연하겠지.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과 후가 차이가 크겠지. 이거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중세국어랑 근대국어의 차이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대국어는 언제부터야? 임진왜란이 1592년이니까 16세기까지니까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가 근대국어야. 근데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나라에 큰 혼란이 있었겠지.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게 근대국어고 자, 요것과 요거 사이에 문법적인 차이도 잘 알고 있어야 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시험 범위 들어가는 게 훈민정음 창제. 이미 세종어조 훈민정음이 시험 범위 들어간다라고 이제 시험 진도 나갔지 학교에서. 그치? 100% 들어간다는 거고 훈민정음 창제가 1443년에 됐는데 니네가 배우는 세종어조 훈민정음 있지? 그건 무슨 말이냐면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이게 훈민정음이 만들어진 거는 이제 한글을 만들었다는 건데 한글을 사람들한테 이게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는지 해설서가 필요할 거 아니야. 그 해설서를 한글로 쓰면 사람들이 이해를 해? 못하지. 그럼 뭘로 썼을까? 한문으로 썼겠지, 그치? 그래서 그 해설서가 1446년에 나온 게 해례본이고 해설서가 반포되고 난 이후에 세종이 죽고 난 이후 언해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해설서를 다시 한글로 번역한 게 언해본이야. 그게 1459년이야. 이때가 어느 왕 때였을까? 어느 왕? 세종대왕 죽고 난 뒤에 누구 왕 때였을까? 세종대왕의 아들이 누구였어?
문종인도 일찍 죽었지. 그 다음 왕이 누구야? 단종도 죽었지? 세종. 세조 때 나온 게 이거야. 그래서 니네가 배우는 세종어조 훈민정음은 세조 때 만들어진 이걸 배우는 거야. 해설서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자, 프린트 세종어조 훈민정음 이거 요거 한번 봅시다. 1446년에 창제한 글자를 바꾸기 위하여 만든 한문부 훈민정음을 세종이 죽고 난 이후에 언해하여 세종어조 훈민정음이라고 하였다. 전자를 해례본이라고 하고 후자를 언해본이라고 한다. 세종어조 훈민정음은 세조 때 간행된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다. 그래서 교과서에 실린 부분은 세조 때 간행된 월의 석보본이다. 그 다음에 세종어조 훈민정음 이제 훈민정음 만든 사람이 누구냐 작자가 창제자는 세종대왕이고 협찬자가 쫙 나와 있지. 이 중에서 니네 이름 많이 본 사람 있지? 누구야? 성사문이랑 이계랑 박백년 누구야? 사육신이지. 그러니까 이제 세종대왕을 도와서 한글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또 가까웠겠어.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손자였던 단종에 대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까지 지키려고 했겠지. 그 다음에 제작 연대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 맨 밑으로 내려가봐. 창제 정신이라고 돼 있지. 훈민정음을 만들 때 창제 정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자주 정신, 두 번째는 애민 정신, 세 번째는 실용 정신입니다. 자, 넘겨서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본문을 다 외워야 돼. 다 외워서 다음 시간에 내가 물어볼 거야. 왜냐면 이게 외우는 걸로 예전에 한번 그거를 이제 수행평가로 들어간 학교도 있었어. 자, 첫 번째 줄부터 한번 봅시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돼 있는데 그 밑에 받침까지 같이 읽으면 생종엄제 훈민정음이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읽을 때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한다고. 그럼 왜 밑에 이렇게 형식적으로 받침을 써놨을까? 이유가 뭘까? 예전에는 글자를 쓸 때 봐봐. 자, 여기 백이라는 글자가 있어. 기읍이 초성이고 옆에 있는 게 중성이고 밑에 있는 게 종성이야. 초성, 중성, 종성이 있어야지만 완벽한 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응을 발음하지 않을 때 형식적으로 이응을 썼었어. 그래서 세라고 써놓고 밑에 형식적으로 이응을 쓴 거야. 그럼 실제로 있는 이응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꼭지를 달아서 옛이응을 이렇게 썼던 거야. 그래서 제목을 잘 봐. 세 밑에는 그냥 이응인데 종 밑에는 꼭지 달린 이응이지. 옛이응을 쓴 거야. 그래서 읽을 때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읽고 밑에 형식적으로 이응을 쓴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세종어제 훈민정음은 세종임금이 지은 백성을 가리키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자, 첫 번째 세종 언해본이 세종 이후의 그림을 알 수 있다. 세종 이후. 그 다음에 동국 정문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옆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갖춰 표기한 거. 실제로 발음하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이응을 쓴 게 어떤 글자냐면 쉥이랑 엉이랑 쟁이지. 거기 빈칸을 써보자. 쉥이랑 엉이랑 쟁. 그 다음에 초성에 여린이웃을 쓴 단어가 어떤 단어야? 훈민정음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지? 그 단어 그냥 그 빈칸에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는 사용되지 않은 소실문자 수명, 비읍, 여린, 히읗, 반치음, 옛니응, 아래야 중에서 위에서 쓴 게 뭘 썼어? 옛니응이랑 여린, 히읗을 썼지? 그 다음에 다음 가로에는 방점이라고 씁니다. 방점.
방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글자 왼편에 방점을 찍어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건데 현재 그 성조가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야? 중국이지. 니 쓰봐. 무슨 뜻이야? 쓰. 나가 죽어 이런 뜻이야. 근데 쓰라는 말이 이, 얼, 성, 시라고 했을 때 그 시도 같은 시인데 그거의 성조에 따라서 자라는 뜻도 되고 죽는다는 뜻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조에 따라 뜻이 달라지는 거야. 굉장히 중요해 성조가. 그래서 중국어를 좀 배운 사람 있어요? 여기서? 배워본 적 있는 사람? 있어? 있어? 중국에서 왔어? 학교에서 배웠어? 니치 파르마 이러라고 얘기하지. 니치 파 이게 성조 높낮이가 있지.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성조가 있었던 거야. 근데 어떻게 표현했냐면 거기 나와 있듯이 점을 아예 안 찍으면 평성이야. 낮은 의미야. 그런데 점을 하나 찍으면 높은 의미야. 점을 2개 찍으면 낮았다가 높아지는 의미야. 그러면 위에 있는 제목 봐봐. 자, 세종 어떻게 읽어야 돼? 세종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높게. 엉에는 있어 없어? 없지. 치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야. 그 당시에 그렇게 읽었다는 거야. 훈민정음 이렇게 읽었어. 성조에 따라서. 됐지? 자, 그리고 입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뭐냐면 빨리 끝을 닫으라는 뜻이야. 그래서 구두버서로 끝나는 단어는 빨리 끝을 닫아라. 그래서 입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조는 임진왜란 이후 16세기 말부터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시험에서 냅니다. 자, 그러면 본문 들어가서 자,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이렇게 읽으면 돼.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들어갈 말은 자주정신. 그렇지. 우린 우리다. 우린 중국과 다르다. 우린 우리만의 것이 있다. 자주정신. 그래서 문법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면 나라이라고 했을 때 시옷이 뭐뭐의라고 하는 관형격 조사야. 나라의 말이 말씀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쌈이라고 했지. 이어적기. 얘를 다른 말로 연철 표기 방식이라고 합니다. 연철. 자, 그다음에 각자병서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각자병서와 합용병서가 있었는데 똑같은 자음을 같이 나란히 쓴 게 각자병서야. 그럼 여기서 각자병서 뭐 썼어? 쌍시옷. 그렇지. 각자병서 쌍시옷이 사용됐다. 그리고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소실 문자 중에서 아래가 사용됐다. 그 다음에 중국이라고 읽어야 되잖아. 한자로. 근데 여기 중귀이라고 돼 있지. 왜냐면 중국을 중국말로 중거라 가지고 중거.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이랑 발음이 좀 달랐을 수도 있어. 중거. 가장 비슷한 단어 중귀이라고 썼던 거야. 중귀. 그래서 동국 정은식 표기.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을 다 써야 된다는 것도 동국 정은식 표기고 중국말 단어에 가장 비슷하게 발음되는 단어를 쓰는 것도 동국 정은식 표기입니다. 그 다음 애라고 하는 건 뭐냐면 뭐뭐와 달라서라고 해서 비교하는 거지. 그래서 비교 부사격 조사야. 그래서 그 옆에 CF라고 해가지고 널라와 씨름한 나도 이거 해석 어떻게 해?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문구 아니야? 청산별곡이지. 그렇지.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로는 온다. 얄리얄리얄라 쉐랄랄랄랄라. 거기서 나온 거야. 널라와. 그 다음에 달라라고 하는 건 달라라고는 지금 달라라고 했는데 그 당시엔 달아라라고 썼지. 이게 유행이었던 거야. 리을 이행 활용형. 그래서 옆에 보면 15세기에는 달아라라고 하는 표현 16세기부터 달나라로 바뀌었다라고 돼 있지. 이것도 다 외워야 됩니다. 나란 말씀이 둥기게 달아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하세. 문자어로 서로 삼았디 아니하세. 여기서 말한 문자라는 것은 중국의 한자. 중국어와 서로 삼았디 아니하세. 서로 통하지 아니한다는 뜻이야.
conversation이 안 됐다는 뜻이야. 한자어로 중국이 한자어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짜 밑에는 읽을 때는 짜라고 하지만 형식적으로 이응을 썼지. 그래서 무슨 표기다? 동국정식 표기다. 그 다음에 문자 와라고 되어 있는데 뭐뭐 와, with 공동 부사격 조사. 그 다음에 지금은 서로라고 하지. 근데 그때는 서르라고 했어. 이게 뭐 이화 강화 유추현상으로 되는데 이거는 국어 국문학과 가가지고 내가 전공할 때 배웠던 부분이라서 니네 시험에는 안 나오고 이런 거는 몰라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사마띠라고 하면 원래 사마따라는 말이 치읓 받침인데 이게 치읓이 시옷으로 표기가 됐잖아. 왜냐면 발음하는 대로 표기를 했으니까. 팔종속법입니다. 받침의 종성을 기억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으로만 사용했다. 팔종성법. 지금은 몇 종성법이야? 7종성법이지. 그녀 다리만 보여지. 현대국어는. 그럼 그 당시에 국외음악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안 일어났지. X라고 하면 돼. 사마띠라고 해서 디귿, 이랑 만나면 지읒을 바뀌는 건데 여기서 바뀌지 않았으니까 팔종성법이야. 그 다음 뭐 할시라고 하는 것은 이유를 나타내는 reason.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절 연결합니다.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돼. 마지막에 다 읽을 수 있는 사람만 집에 보낼 거야. 아까 그렇게 했어? 동현이 한번 읽어볼까? 지금 읽은 부분? 나랑 말싸미? 한번 해볼까? 나랑 발산 중부에서 아니 중귀. 중귀 문자 서로 사마띠 아니었어. 그렇지. 이렇게 읽어야 돼. 오케이? 자, 그 다음 갑니다. 이런 전차로라는 말은 이런 까닭으로 for reason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라고 했는데 어린이란 말이 지금 나이가 어리다는 뜻이지만 그 당시에는 어린이란 말이 어리석다라는 뜻이야. 플릿이라는 뜻이었어. 그러니까 어린이라는 단어는 의미가 이동된 단어야. 어리석은 백성이 니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니르고자 홀 빼 있어도 홀 빼라고 읽는 게 아니라 홀 빼라고 읽어. 왜냐면 홀 밑에 있는 여린 이웃이 된소리 부호로서 뒤에 있는 애를 된소리로 읽게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그래서 니르고자라는 단어는 이게 모음 앞에서 니은이 탈락하여 이응으로 바뀌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야. 그래서 두음 법칙은 그때 일어나지 않았다. X가 되는 거고 근데 국어 시계의 어미 모음의 양성화 경향에 따라서 저가 나중에 자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전차로라는 단어는 지금 옆에 한자어로 사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죽은 단어, 쓰이지 않는 단어라는 뜻이야. 지금 이런 단어가 없지? 이런 까닭으로 어린이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다는 뜻이니까 의미의 이동. 나중에 나이가 어리다로 바뀌게 된 거지. 홀빼라는 말은 분석을 해보면 하다, 하, 플러스 오 플러스 리을 여린 이을, 바, 이라고 해서 여린 이웃은 된소리 구.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 홀빼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자기의 뜻을 실어라는 말은 능히 펴지 못하는 놈이 하다 많다. 마침내 자기의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백성을 보고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그 당시에는 놈이라는 게 사람을 일반적으로 지칭할 때 가리키는 말이었으니까. 자, 마침내라고 하는 건 부사어지. 부사. 자기의 저 플러스 이. 뜻을 이어 적기 방식. 옆에 다른 말로 연철. 그리고 위에 보면 기읍, 디귿이 쓰여져 있지. 이걸 어두자운근이라고 합니다. 어두자운근이 쓰였다.
펴뒤라고 하는 거는 국영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지. 그럼 국영음화가 뭐냐? 옆에 빈칸에 국영음화라고 쓰고 디귿 이랑 만나서 지읒으로 바뀌는 게 국영음화지. 그 다음에 못할이라고 하는 것은 못 플러스 하 플러스 리을 여린 이음 이렇게. 그래서 여린 이음이 뭐냐면 여기서 절음부호야. 절음. 음을 나눠준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읽을 때 할 놈이라고 해가지고 자음동화가 일어나게 유음화가 일어나게 읽어주는 게 아니라 끊으라는 뜻이야. 할 놈이 이렇게.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해디 못할 놈이 하니라 이렇게. 그래서 놈이는 이어적기 방식. 놈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의 축소. 그 다음에 하다라는 말이 지금이랑 그 당시에랑 좀 달랐는데 첫 번째 빈칸에는 요거를 쓰고 두 번째 빈칸에는 요거를 쓰면 돼. 요거랑 요거. 위에 하가 들어가면 많다는 뜻이고 밑에 열이 이거 아래라를 찍으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하다의 의미가 되는 거야. 뭔가를 하다, 동사의 의미. 됐습니까? 자, 이거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어. 다시 위에서부터 이런 전체로 어린 배션이 느리고 좀 홀빼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업하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어여삐 여긴다는 말은 예쁘게 여긴다는 뜻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긴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은 애민정신. 불쌍하게 생각한다. 애민정신. 그래서 밑에 보면 미라는 단어 밑에 형식적으로 이응을 썼지? 이거 무슨 표기다? 동국정식. 어여삐라는 말은 지금은 불쌍하다는 뜻이지? 그래서 의미 이동. 가엾다에서 예쁘다. 그 당시에 두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지. 자, 넘겨봅시다. 새로 28자를 낸다문이라고 돼 있지. 28자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를 좀 잠깐 볼까? 여기 봐봐. 28개의 글자를 만들었다는 건데 초성 17자랑 중성 11자를 합쳐서 28자를 만든 거야. 근데 초성 17자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처음에 우리의 발음 기호, 발음되는 걸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렇게 되거든.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따서 고노무생을 만들었어. 고노무생을 만든 거야. 자, 어떻게 고노무생이 나오냐면 자, 요렇게 해서 기억이고 그 다음에 혀가 윗 잇몸에 닿는 모양이 니은이고 그 다음에 사람의 입술이야. 입술 모양 미음. 그 다음에 이 사이의 모양이 시옷이야. 그리고 목구멍의 모양이 이음이야. 그래서 고노무세잉을 만들었어. 이게 상형입니다. 거기다 가획을 했어. 획을 더했어. 획을 하나 더해 느, 드, 트, 무, 부, 프, 스, 즈, 츠, 여린이, 티읕 여기까지가 가획입니다. 이체라는 말은 뭐냐면 가획이 아니라 different, 다른 글자라는 뜻이야. 다른 글자. 꼭지 달린 이음이야. 옛 이음이라고 읽어. 옛 이음. 그 다음에 얘는 반설음, 반치음이라고 해서 여기까지 합쳐서 초성 17자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중성은 어떻게 만드냐면 11자를 만드는데 얘도 상형을 하긴 했는데 발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둥근 모양, 땅의 평평한 모양,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이라고 해서 천지인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합성을 했는데 한 번씩 합성한 게 초출자, 두 번을 합성한 게 제출자라고 해서 오아, 우어, 요야, 유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28자를 만들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28자리 맹간원이 자 거기 밑에 보면 세로 28자리 맹간원이 밑에다 옆에다가 창조정신이라고 쓰면 돼. 스물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모음화가 없었다. 원수 모음화. 원순 모음화가 뭐냐? 오른쪽에도 원순 모음화야. 무부프가 으랑 오면 입술을 둥글게 발음하는 거. 무부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그 원순 모음화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스물이라고 했다는 거야. 그래서 초성 17자, 중성 11자 합쳐가지고 글자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 밑에 형식적으로 이응을 썼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동국 정식 표기입니다. 동국 정식. 맹간원이라 말은 만들다라는 것이 맹가 플러스 나 플러스 오 플러스 니. 사람마다 하여금 자 새로 28자리 맹간원이 사람마다 해요. 수빈이겨. 사람마다 해요. 수빈이겨. 사람마다 해요. 수빈이겨. 그래서 수빈이겨 뭐 국어학원 이런 거 있지? 수빈이겨.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지금 그래서 동그라미 2개 뭉쳐져 있는 거 있지? 이건 이제 사동이나 희동을 만들 때 사용되는 표현이고 수빈이겨라는 말은 쉽게 익혀서라는 말인데 쉽다 플러스 이 쉬이, 쉬비, 수비, 수이, 쉬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국어는 쉬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현재는 사용되지 않은 소실 문자 중에서 어떤 게 사용됐어요? 여기서는 순경은 비읍이 사용됐지? 순경은 비읍을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익혀서라고 하지 않고 니겨라고 했으니까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았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날로 숨에 뼈나키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날로 숨에 뼈나키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날마다 쓰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 실용정신. 그래서 훈민정음의 창자정신 4가지 꼭 기억해둬야 돼. 쓰고자 하는데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분석을 해보면 수매가 쓰 플러스 음이지. 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명사형 어미. 명사형 어미야. 양성일 때는 음을 쓰고 음성일 때는 음을 썼어. 그래서 그 당시에 모음조화가 잘 지켜졌다는 거고 그 다음에 뼈난키라고 하는 건 뼈난이라고 하는 것은 편안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중국어 발음에 가장 가깝게 표기했기 때문에 동국 정은식 표기입니다. 그 다음 맨 밑에 보면 따라민이라고 했는데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가서 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 건데 자, 소실 문자 앞에 나왔던 거 5가지 순경 비읍 비읍 밑에 이응 쓰는 거 그 다음에 여린이응 반치음 세모 있지? 반치음 그 다음에 옛니응 아래야가 모두 사용됐다. 사용이라고 쓰면 돼. 그리고 모음조화가 규칙적. 그 다음에 어두자음근이 쓰였다. 그 다음 명사형 어미 옴과 옴과 음이 규칙적으로 쓰였다. 그 다음에 리을 이응 활용형이 규칙적으로 나타났다. 비교 부사격 조사 A가 쓰였다. A. 종속적 연결어미 리을시에가 쓰였다. 리을시에. 그 다음에 무슨 명사라고 해서 똑같은 거 나란히 쓰는 것을 꽃도 뻗어 이거 무슨 명사야? 각자 명사.
그 다음에 이어적기, 다른 말로 연철. 이 보편적이다. 그 다음에 몇 종성법이라고 했지? 8종성법. 그 다음 무슨 한자? 동국정식 한자 편입법. 현대로 오면서 의미가 이동된 어휘가 사용됐다. 그래서 의미 이동. 그 다음에 현대로 오면 의미가 축소된 어휘가 사용됐다. 의미의 축소.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있는 학습활동은 맨 첫 번째는 무슨 성이라고 한다고 했어? 점을 찍지 않는 것은 평성이지. 그래서 오른쪽에는 낮은 소리. 그 다음은 거성. 점 한 개. 그 다음에 오른쪽에 높은 소리. 그 다음 세 번째는 상성. 점 두 개. 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 그 다음 입성. 아까 빨리 입을 닫으라고 얘기했지? 자, 오른쪽에 임진왜란 이후 성조는 소멸되었으나 상성의 장음은 현대에도 남아있다. 길게 발음하는 걸로 남아있는 거야. 그 다음에 중세국어랑 현대국어 비교하는 거. 이르고자는 이게 모음 앞에서 니은이 탈락하여 이응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근대 국어식이 어미 몸의 양성화 경향에 따라 저가 자로 바뀌었다. 뜨들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고 했어? 비읍 디귿을 다섯 글자로 어두좌음분. 그렇지. 어두좌음분이 소실되어 된소리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펴디를 펴지로 바꿨더니 무슨 영향? 국외음악. 스물이 스물이 됐지? 이거는 뭐야? 원수 모음만. 그 다음에 중세국어 중기계가 중국과 중세국어에는 비교나 기준을 나타내는 무사격종사 뭐가 있었다? 에. 현대에는 바로 바뀌었다. 그 다음 어린이 현대국어에는 나이가 적은이란 뜻으로 중세국어에서는 무슨 뜻이었어? 어리석은. 그렇지. 노미는 중세국어에서는 보통 사람. 그 다음 어여삐는 중세국어에서는 불쌍하게 뜻이었으나 현대에는 의미가 예쁘게로 바뀌었다는 것이 기동된 단어입니다. 자, 됐습니까? 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 번만 읽어볼게. 이제는 니네가 따라해. 내가 한 번 읽어주면 니네가 따라해. 2페이지에서부터. 자, 내가 두 문장을 그냥 읽어볼게. 나란 말씀이 중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내가 큐 사인을 줘야 되나? 다시. 나란 말씀이 중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아, 읽으라고. 시킬 거야. 시작. 나란 말씀이 중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나란 말씀이 중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다음 오른쪽 페이지. 이런 전차를 어린 백성이 이루고 좋을 백셔도
마찬가지 제 뜻을 실업되지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다음 페이지 갑니다. 세로 28자는 맹간원이 사람마다 횟수 미니겨 나눴음에 뼈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사람마다 횟수 미니겨 나눴음에 뼈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네.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어. 수빈이겨. 비가 이렇게 발음해야 돼. 수빈이겨. 그러니까 수빈이겨가 수빈이겨. 수빈이겨. 아니 니네 이런 거 정확히 해야 돼. 왜냐면 니네 이러면 뭐 다른 나라 언어들 어떻게 배워? 뭐 어떻게 뭐 프랑스어는 문사보다 고막 이러는데 어떻게 배워? 뭐 창피해서. 날로스면 뼈나게 하고자 할 따름이냐. 나는 저 고등학교 때 제1외국어 프랑스어였거든. 지금까지 쓸 일이 없어. 정말. 사람의 주스 미인이가 날로스면 뼈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지금 바로 시킬까 아니면 좀 시간 줄까? 바로 할까? 오케이. 바로 해? 네, 내가 한 번쯤 읽을게. 나라 말씀이 중기게 달아 문자로 서로 사밖에 아니하였으되 이런 전차를 어린 백성이 이루고 절대 있어도 마찬가지 제때를 실업하기 못할 놈이 아니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놈이 새로 28자를 맹강하니 사람마다 횟수 미인이겨 나눴음에 떠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렇게 하는데 지금부터 5분 있다 시킬게. 이거 하면은 다요? 아니지. 네. 잠깐만 저거 중간에 보통 좀 봐줘.